이번 시간에는 런 컨트롤 툴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런 컨트롤 툴바는 여러분들 위키닉스 화면 아래 보시면 이와 같이 비디오 버튼 같은 거 있는데 이 부분이 런 컨트롤 툴바가 되어 있습니다. 런 컨트롤 툴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샘플 모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오픈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데모 디렉토리 밑에 보면은 튜토리얼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기능별로 만들어진 튜토리얼 파일들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는데, 디렉토리는 데모 밑에 튜토리얼입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첫 번째 dm1이라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미 런 컨트롤 툴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런 하게 되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실행이 되면서 이런 진행 시간이 나타나는데, 이런 진행 시간은 시간 단위가 여러분이 정하는 임의의 시간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으로 정하면 분이고 초로 정하면 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단위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이 시스템에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클 타임이 5.5분이다 그러면 분 단위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머신의 사이클 타임을 갖다가 2분이면 2분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은 전체적으로 통일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타임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행이 되고, 이 버튼은 스톱 버튼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다시 초기화하는 버튼이 바로 이 비긴 왼쪽 버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행을 하다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보기 어렵다 했을 때는 워크 온 버튼을 누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천천히 가겠죠. 이 천천히 가는 것도 조금 빠르게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 가지고 빠르게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스피드도 그 안에서 다시 또 미세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여기 보시면 스텝 버튼이 있는데, 이 스텝 버튼이라는 것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한 번 클릭할 적마다 이 이벤트를 계속 트레이스하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스톱 하면은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런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행을 시키다 보면은 특정 시간까지 실행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분까지만 실행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 보시면 스톱 버튼을 갖다가 누른 상태로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은 다시 비긴 해가지고 누르면은 1000분까지만 가고 종료가 됩니다. 해제해버릴까? 자, 1000분까지 가고 시뮬레이션 실행이 종료가 됐죠. 또한 여기다가 우리 수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0분 플러스 200분, 1200분까지 가라 그러면 1200분을 가고 나서 종료가 되죠. 이와 같은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 두 개의 버튼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보시면 이 스텝 백워드, 스텝 포워드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특정 시간마다 이 실행 상태 이만큼 와서 생산량이 얼마인 상태 이런 현재 상태를 컴퓨터상에서 세이브 시켜놓고 그걸 다시 볼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합니다. 즉 뭐냐면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파일을 갖다 세이브할 때 파일 세이브 에즈 하면은 요 DIM1을 갖다 디폴트 값으로 세이브를 하면은 MOD 확장자가 되는 대신에 이렇게 보시면 SIM 확장자 모델 스테이터스 파일 해가지고 CM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저장을 하게 되면 현재 이만큼 즉 1200분까지 실행된 이 상태로다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DM1이라는 걸 갖다가 MOD 파일로 열었을 때는, MOD 상태로 열었을 때는 초기화된 상태로다가 이것을 열지만은, 예를 들어서 SIM 스테이터스 확장자로 같은 상태에서 그 파일을 열면은 이만큼 1200번이 실행이 된 상태죠. 이 상태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갖다가 컴퓨터에서는 이와 같은 오토 세이브 버튼을 이용하면은 만약에 실행되면서 일정 시간 간격마다 이 시뮬레이션의 상태를 갖다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이 버튼으로다가 앞으로 뒤로 가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오토 세이브는 옵션은 여기 보시면 모델 메뉴에서 미리 정의된 간격마다, 시간 간격마다 세이브를 하는데, 모델 옵션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오토 스태핑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오토 스태핑 탭에서 얼마마다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00분마다 100시간 단위마다 하고 그때마다 세이브 모델 스테이터스를 해라. 그리고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겠죠. 현재 여기는 demo1.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특정 디렉토리 dm1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maximum number of file to save, 무한히 많이 세이브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정 숫자만큼 세이브를 해라,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이 버튼을 갖다가 활성화 시키면은 그 다음엔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오케이, 스톱. 이렇게 놓고 보면은 현재 우리가 1294분까지 실행을 시켰는데, 보시게 되면 DM1이라는 거 뒤에 확장자가 붙어가지고 심 파일로다가 10분, 100분마다 아까 1, 2, 3, 4 이렇게 100분마다 계속 저장이 돼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가는 세이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상태만큼씩 시간이, 지금 보시면 900분, 다시 한번 하면 800분 가죠. 다시 앞으로 가게 되면 여기 아니군요. 다시 앞으로 스텝 포워드 하면은 900분, 1000분, 1100분 이렇게 지정된 만큼을 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 간격은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스톱하고,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버튼 중에서 로그 미트 트레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미트 트레일이라 해가지고 이건 엔티티나 파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로를 갖다가 추적해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얼마나 많은 양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움직였는지를 갖다가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트 트레일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물어보는데, 그 결과를 갖다 파일로 세이브 할 거냐 아니냐, 파일로 세이브 할 것이면 yes 하면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no 하게 되면 그냥 화면에만 나타납니다. 이걸 누른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파트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스톱을 한 다음에 리포트 가가지고 리포트에서 미티어 트레일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어떤 파트의 경로를 볼 것이냐, 우리는 전체 다를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라인으로 볼 것이냐, 선분의 두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숫자로 볼 것이냐. 선분의 두께로 우선 볼까요? 선분의 두께로 보면 파트들이 이쪽에서 많이 움직였고 이쪽은 조금씩 같구나 하는 걸 나타내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와 같이 숫자로도, 아까는 선분 두께를 했는데 이번엔 숫자로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577개, 이쪽에서는 1152개가 움직였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걸 해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다시 식을 해제하시면 되겠고,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경우에 이 툴바도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레이스라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 트레이스 버튼은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들을 갖다 계속 트레이싱하면서 어떤 파일에 저장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이쪽에 계속적으로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결과들을 갖다가 파일에다 저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지정한 파일 찾아보시면 아마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워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워치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실행을 시키다 보면 특정 변수 값이 계속 바뀌는데 그 변수를 갖다 계속 추적하면서 보고 싶다. 변화가 어떻게 가는지를 갖다가 그랬을 때 이 워치를 갖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모델에서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메일로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엘리먼트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육 목적상 이렇게 다 한꺼번에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네요. 자, 인티저 값. 예를 들어서 인티저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하고 이 변수의 이름을 갖다가 제가 아웃풋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자, 어셈블리 디모션에서 어셈블리 출력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그룹 NC 몇 개나 만들어서 나갔는지 어떤 부품이냐 AS, SM, SM이라는 파트가 몇 개 만들어져서 종료가 됐는지 나갔는지를 갖다가 요 변수에 라이트 해라 하는 요 명령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실행을 시켜보면은 변화가 되죠. 종료가 돼서 나가는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요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델에서 보면 워치라는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이 워치라는 서브 메뉴, 이 변수들이 있으면 변수들이 다 이렇게 여기 나열되는데, 열거등들 중에서 내가 이 변수를 계속 추적해 들어가겠다. 오케이. add 해가지고, 오케이. 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워치 버튼을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파일로 다 라이트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화면으로만 볼 거냐. 파일로 라이트 하게 되면 라이트가 되고요. 그냥 화면으로만 보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보시면은, 아까는, 이쪽에 스텝 버튼을 눌렀을 때 모든 이벤트가 계속 트레이스 됐지만은,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밸류 값이, 여기 보시면은, 284에서 계속 바뀌고, 이런 식으로다가, 아웃풋, 즉, 여기 보시면, 이 아웃풋이라는 변수의 값이 계속적으로다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걸 갖다가 추적해서 할 수가 있죠.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치 버튼을 활용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파일로다가 아까 옵션에서 파일로다가 라이트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웜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웜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한번 처음 가동할 때는 이 안에 어떤 재고 같은 게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음부터 해서 통계치를 내게 되면은 초기 상태, 안정화되기 전 상태까지도 통계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통계에서 제외하겠다 하는 초기 시간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